자, 한눈에 정리하기 봅시다. 달의 공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C에 있을 때 달의 모양하고 이름. C면은 여기죠. 그러면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니까 뭐예요? 망. 그러니까 보름달이죠, 보름달. 그죠? 따라서 누구예요? 5번. 다음에 2번. A부터 H 중에서 달의 위상이 상현하고 하현일 때를 골라라. 그럼 여기서 아이고 어디 갔어? 상현일 때는 어디예요? 태양, 지구, 달이 수직으로 있는 A가 상현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하현달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상, 여기가 초승, 그죠? 여기가 금음.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매일 해가 진 후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예, 매일 얼마씩 늦게 떠요? 50분씩 늦게 뜹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기억 맞고요. 달이 보이는 위치는 예,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 예, 이것도 맞아요. 자, 음력 15일경 초저녁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달. 여러분들 초저녁 동쪽 하늘이면 초저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뜨고 있는 거예요. 초저녁에 뜨는 달, 18시에 뜨는 달은 뭐예요? 보름달 맞죠? 따라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음력 1일경부터 한 달 동안 우리의 보이는 달의 모양 변화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삭. 그 다음에는 초승달. 그 다음에는 상현. 그 다음에는 망. 망이 보름이죠. 그 다음에는 하현. 금음달. 그 다음에 다시 삭. 예,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은 5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1번, 9번에 4, 10번에 2, 11에 5, 12에 4, 13에 1, 14에 2, 그 다음에 서술형 15번. 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비례식. 밑변대 높이는 밑변대 높이, 그러니까 스몰 l 대 스몰 d는 라지 l 대 라지 d 이렇게 놔도 되고요. 높이 대 높이, 밑변 대 밑변으로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놓던지 아니면 뭐 스몰 l 대 라지 l은 스몰 d 대 라지 d 뭐 어떻게 놓든 상관은 없어요. 결과는 똑같으니까. d가 18ml, l이 9cm, 라지 l이 5m일 때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죠? 스몰 l이 9cm죠. 9cm. 근데 문제는 이걸 그냥 18로 넣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거 단위를 다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넣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 9cm라고 이걸 9cm라고 놨으면은 이 스몰 d를 뭐라고 놔야 돼? 1.8cm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라지 l이 5m니까 500cm로 놓고 d로 풀어줘야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던가 이렇게 해야죠. 안 그러면은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이건 밀리미터고 센티미터고 미터니까 단위를 통일해서 센티미터로 다 통일해 가지고 풀어줘야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900은 9d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d는 얼마가 나와요? 100이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d는 100cm 이렇게 풀어주던지, 아니면 뭐 1m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얘를 다 밀리미터로 가던지 다 미터로 바꾸던지. 알겠죠? 여기서 단위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문제에 단위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맞춰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거 단위 갖고 요거 단위는 맞춰줘야 돼요. 4개가 다 같진 않더라도 2개씩을 맞춰줘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이렇게 해서 낚아버리면 아깝게 틀리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15일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의 위치와 모양을 관측한 것이다. 달의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게 되죠. 이와 같이 달의 위치와 모양이 변하는 원인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달의 공전 궤도상의 위치를 나타낼 것이다.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의 위치. 일식은 언제? 사귈 때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A고, 지구에서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낮은 지역이겠죠. 그쵸? 네. 자, 정확하게는 낮은 지역인데, 낮 중에서 뭐예요? 달의 본 그림자에 해당하는 지역. 예, 이렇게 되겠죠. A에서 D 중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의 위치는 여기서 C, 망일 때죠. 지구에서 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은 밤인 모든 지역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죠? 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보다는 훨씬 어떻게 됩니까? 크니까. 따라서 밤인 모든 지역에서 예,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만점 체크. 1번은 자, 어디 갔냐? 달은 완전한 원이 아닌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와 달의 거리는 일정치가 않아서 이때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근지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 근지점이에요. 먼 데를 원지점이라고 하는데, 위 그림과 같이 이거를 각지름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구할 때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크기를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원지점에 있어 버리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도 뭐에서 뭐까지 거리가 멀어집니까?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더 멀어지면 사이즈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죠? 그러면은 구멍의 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작게 해줘야 되죠? 작아 보이니까. 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 예, 요거 눈에서 구멍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똑같은 걸로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좀 더 멀리 해줘야 작게 보이겠죠? 그죠? 네. 자, 따라서 디귿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구에서 달과 같은 천체를 관측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천체의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는 것을 시지름 또는 각지름이라고 하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할 때 이용한 원의 성질과 그림에 나타난 달의 시지름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 지름을 구하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그 전체가 360도일 때 얼마가 됩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L이잖아요. 그럼 2파이 L이 되겠죠? 그러면은 세타일 때는 얼마가 된다? D가 된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지요. 그죠? 달의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2파이 L 세타는 360도 곱하기 D가 되니까 D는 360분의 2파이 L 세타. 예, 이렇게 되겠죠? 360분의 2파이 L 세타. 3번. 그 다음에 3번에 5, 4번은 그림은 서로 다른 날 해가 진 직후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음력
7월 7일에서 8일 사이는 상현이죠. 상현달이 해가 진 직후 초저녁에는 뭐가 됩니까? 남중해요. 그 다음에 얘는 해가 진 직후 18시에는 보름달이 뜨죠. 그쵸? 이건 동쪽 하늘이죠. 동쪽에서 달이 뜹니다. 나의 달을 관측한 날짜 언제입니까? 15일 정도고 달의 이름은 망 또는 보름달. 그 다음에 5번은 3번입니다. 네.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자, 태양계 행성과 태양 봅시다. 태양계 행성. 자, 태양계 행성 여러분들 뭐까지 있어요? 수금지화 목토천해까지 총 8개의 행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수성부터 봅시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여러분들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대체로 표면 온도가 높아요. 예.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워낙 뜨거워서 물하고 대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대기가 없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날씨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날씨 변화가 없으면은 뭐가 안 생겨요? 풍화작용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날씨 변화가 없어서 풍화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일교차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이게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대기가 없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 자체가 없으면 누구랑 똑같아요? 달이랑 거의 비슷해요. 달이랑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성이에요. 자, 금성은 수성보다는 멀리 있는데 표면 온도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대체로 높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계속 높은 게 아니라 대체로 높다라고 나온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외가 금성이 생겨서 그래요. 금성. 그러니까 금성이 수성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아요. 왜 높냐면 이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온실기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온실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470도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는 대기압도 지구가 대기압이 몇 기압이냐면 1기압이거든요. 근데 대기압이 90기압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가 무거운 기체라 대기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짙은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잘 반사해요. 태양빛을 대부분 반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빛을 대부분 반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이제 가장 밝게 잘 빛나는 행성입니다. 특히나 새벽 하늘에 굉장히 밝게 빛나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게? 여러분들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 하늘에 빛나는 별 뭐라고 부를까? 새별? 아니 들어봤을 거 아니야. 샛별. 예, 샛별이라고 불러. 샛별. 예. 샛별. 그 다음에 지구, 질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대기하고 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온실 효과가 일어나니까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를 해서
생명체가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날씨 변화도 있고, 예,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자, 산화철이라고 하는, 산화철이 Fe5인데, 산화철은 여러분들 일종의 붉은색 녹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녹. 예, 붉은색 녹이 흙 속에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퍼져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는 토양을 갖고 있어서 붉게 보이는 별이다. 그래서 화성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화산, 협곡,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명체가 살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극지방에는 흰색의 극관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도 보면 북극하고 남극에 뭐가 있어요? 빙하가 있죠. 예, 빙하가 있는 것처럼 이 화성에도 뭐가 있냐면은 극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 극관은 여러분들 드라이 아이스예요.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인 드라이 아이스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얘도 보면은 계절에 따라 크기가 변화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처럼 화성도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난다?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수성보다는 금성이 크고 금성보다는 지구가 커요. 근데 화성은 지구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금성하고 지구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구가 약간 큰데 화성은 좀 많이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성. 자, 가장 큽니다. 예, 가장 큰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수소하고 뭐가 존재한다? 헬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뭐가 있냐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냐면 단단한 지각을 가져요. 지각. 네, 땅을 딛고 설 수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 화성에 뭐가 있냐면 탐사선이 가서 돌아다녀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어요.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기체로만 되어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이 주성분, 예, 뭐로 되어 있다? 기체로 된 별이다. 예,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가로 줄무늬와 대기의 소용돌이인 대적점이라고 하는 게, 예, 저 사이에서 보입니다. 목성하면 딱 보이는 게 붉은색 점이에요. 예, 가로 줄무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희미한 고리가 있고요. 예, 많은 위성을 가집니다. 목성. 자, 특히나 이제 갈릴레이 4위성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오, 가니메데, 칼리스토, 하나가 뭐더라? 유로파. 해서 4개가, 예, 갈릴레이의 4대 위성이라고 해서 제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토성. 예, 태양계 행성 중에서 2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토성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아주 진한 골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물보다는 밀도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물보다 밀도가 작다는 소리는 토성을 띄울 수 있는 큰 바다가 있으면은, 강이 있으면은 토성이 어떻게 돼요? 물 위에 뜬다. 그만큼 얘도 어떻게, 뭘로 돼 있다? 기체로 된 행성이다. 그 다음에는 암석과 얼음으로 된 뚜렷한 고리와, 예, 많은 위성, 예, 옅은 가로 줄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토성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타원형이에요. 약간 옆으로 퍼져 있어요. 네, 이것도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왕성, 메테인이 있어가지고, 예, 청록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자전축이 공전궤도면하고 거의 나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지구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정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축에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천왕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전해요. 이렇게 극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예, 그런 형태로, 예, 이렇게 해서 공전을 하게 됩니다. 얘도 희미한 고리와, 예, 많은 위성을 가져요. 해왕성도 메테인이 있어서 파란색을 띠게 돼요.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예, 대흑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희미한 고리와 많은 위성이 있어요. 보면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다 뭐 가집니까? 고리 있죠?
얘도 뭐예요? 고리가 있죠? 얘도 고리가 있죠? 얘도 고리가 있죠? 전부 다 고리가 있죠? 그쵸? 그리고 요 네 개는 전부 다 뭘로 돼 있다? 기체로 돼 있어요. 얘네 둘 다. 예, 기체로 된 행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태양계를 구성을 하는 행성들은 천체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명왕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명왕성. 예, 명왕성은 분류상에서 이제 행성이 아니라 뭘로 구분하냐면 외소행성이라고 구분을 해요. 외소행성. 예. 사이즈가 작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소행성이 있어요. 소행성. 말 그대로 행성인데 사이즈가 불규칙하고 작아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 있냐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어요. 얘도 행성이기 때문에 누구 주위를 공전해요?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얼음하고 가스로 되어 있는 해성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죠. 그쵸? 해성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무슨 해성? 헨리 해성 같은 게 대표적인 해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얼음하고 먼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꼬리. 긴 꼬리. 근데 이 꼬리가 보이진 않다가 태양하고 가까워지면 태양 반대편으로 긴 꼬리가 발달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은 여러분들 누구 주위를?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는 위성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해줄 수 있어요. 즉 공전 궤도에 따라서 지구보다 안쪽 궤도에서 공전을 하고 있는 누구하고요? 내행성이랑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에서 공전을 하고 있는 외행성이랑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내행성은 지구보다 안쪽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 그러니까 수성, 금성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에서 공전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화, 목, 토, 천, 해까지가 바로 외행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걸로 구분을 많이 해줘요. 보통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행성을 구분을 해주는데 지구형 행성이랑 목성형 행성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수, 금, 지, 화가 지구형, 목, 토, 천, 해가 목성형. 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되는데요. 보면은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아요. 반지름도 작아요. 대신에 평균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평균 밀도가 크다란 소리는 뭐냐면 무거운 원소로, 무거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뭘 가진다? 단단한 지각을 가져요. 네. 그 다음에 위성수는 얘는 적거나 없어요. 수성도 위성이 없고요. 금성 없어요. 지구 몇 개? 지구 위성 몇 개? 한 개, 달 하나. 그죠? 화성은 몇 개? 두 개예요. 예, 포모스, 데이모스에서 두 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많아요. 막 열 몇 개씩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고리는 없고요. 표면 성분은 흙이나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목성형은 질량은 큰데 목토천에 반지름도 커요. 대신에 평균 밀도가 작아요. 가벼운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성수는 많고요. 고리도 다 가집니다. 표면 성분은 다 기체로 되어 있어서 얘는 지각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 공전 속도는 태양에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공전 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전 속도가 어떻게 했어? 가까울수록? 화성하고 지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공전 속도가 누가 더 빠를까?
태양 한 바퀴 돌아오는데 누가 더 빨리 돌 것 같아? 지구하고 화성하고. 지구. 그럼 수성하고 지구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빠르겠어요? 수성이 가까우니까 가까울수록 빨라요. 좁게 돌면 되는 거니까. 중력도 크고. 그래서 공전 속도가 지구 행성은 빠르다. 목성 행성은 느려요. 근데 자전 속도는 지구 행성은 느려요. 예, 목성 행성은 빠릅니다. 자전 속도하고 공전 속도가 둘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천체 만환경 봅시다. 자, 우리가 왜 우주에 있는 천체를 보기 위해서는 맨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만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천체를 관측을 해줘야 됩니다.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환경을 볼 때 보시면 일단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대물 렌즈예요. 대물 렌즈. 즉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물 렌즈의 구경이 클수록 더 밝은 상을 볼 수 있어요. 빛을 더 잘 모으기 때문에 구경이 크면 클수록 더 밝은 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구경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고, 그 다음에 엄청 무거워요. 예, 천문에 있는 만환경은 굴절 만환경이 잘 없어요. 대부분이 반사 만환경이에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관측하는 부분, 여기를 접안 렌즈라고 합니다. 접안 렌즈도 뭘 써요?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상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가운데에 밖에 있는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연결시켜주는 경통이에요. 경통이 있고, 경통 위에 보면 조그마한 보조 만환경이라고 해가지고 파인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뜻 그대로 파인더는 뭘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만환경이 워낙 배율이 크니까 이거 갖다가 찾기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같은 시야각에다가 보조 만환경을 놓고 시야를 넓게 해가지고 보려고 하는 천체를 대략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정확한 천체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 만환경은 시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 대물 렌즈, 접안 렌즈로 보는 거는 시야가 어떻게 됐다? 좁다. 대신에 배율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 가대는 경통하고 삼각대를 연결을 해서 경통을 움직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균형추는 얘가 이제 정확하게 무겁단 말이에요. 앞에가 대물 렌즈 쪽이 훨씬 더 무겁게 되니까 경통부하고 무게 균형을 맞춰주는데 사용을 해주고, 삼각대는 당연히 고정을 시켜주는데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자, 이 뒤에, 아이고, 어디 갔어? 만환경 구조. 자,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만환경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로 관측을 하려면 망원경을 조립하는 법 해가지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까 안 나온 것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초점 조절 나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초점 조절 나사를 통해서 접안 렌즈하고 대물 렌즈 사이에 정확한 초점을 맞춰서 또렷한 상을 볼 때 사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온 이제 만원경 조립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넓고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세워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삼각대 위에 가대 올리고, 그 다음에 균형추를 매단 다음에 가대 위에다가 경통 올려놓고 경통에 보조 만원경하고 접안 렌즈를 설치를 해줍니다. 균형추와 경통의 위치를 조절해서 균형을 맞춰주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중요해요. 요거
요거 때문에 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볼록 렌즈 몇 개 썼어요? 2개 썼죠. 예, 볼록 렌즈를 2개 써가지고 상이 어떻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죠. 위아래가 바뀌었죠. 근데 실제로 뭐도 바뀐 거냐면은 좌우도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만환경, 특히나 이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 만환경은 무슨 만환경이라고 하냐면 이 만환경을 굴절 만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굴절 만환경은 대물 렌즈하고 볼록 렌즈하고 볼록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볼록 렌즈하고 대물 렌즈도 볼록 렌즈고 저반 렌즈도 볼록 렌즈예요. 그래서 얘가 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상, 하, 좌, 우가 모두 뒤집힌 상이 보여요. 상, 하, 좌, 우가 모두 뒤집힌 상이 보여요. 위아래도 바뀌고 좌우도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이 내가 얘를 일로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은 상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경통을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오른쪽 위로 상을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경통을 왼쪽 아래로 움직여줘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이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와야 되는데 여기 와 있어. 그럼 얘를 일로 올려주려면 만환경을 이렇게 대각선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줘야 된다고요. 상이 이동해야 되는 방향에 정확하게 무슨 방향으로 이동시켜 줘야 된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 줘야 됩니다. 왜? 상, 하, 좌우가 모두 뒤집힌 역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옆에 101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답 맞춰봅시다. 이 누구예요? 1번은 목성이 아니라 이게 토성이죠. 토성. 세턴. 자, 두꺼운 이산화탄소 되게 있고 표면 온도가 되게 높다. 금성. 3번은 뭐예요? 수성. 4번은 목성. 대기 중에 메테인이 있어서 청록색을 띠는 애 누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천왕성이죠. 그죠? 자, 대흑점 있는 거는 해왕성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7번은 지구, 8번은 화성. 예, 이렇게 되겠죠. 왜 지구만 지굴까? 성이 없고. 그지? 억까하는데. 자, 다음에 2번에 1은 내행성은 누구예요? 수, 금. 그 다음에 외행성은 화, 목, 토, 천, 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은 수, 금, 지, 화가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돼요. 목, 토, 천, 해가 목성형 행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질량은 누가 큽니까? 목성형. 반지름 목성형. 평균 밀도 지구형. 미성수 목성형.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자, 전체 만환경의 구조하고 이름. 자, A는 뭐예요? 대물 렌즈. B는 경통. C는 파인더. D 저반 렌즈. E는 무게추, 균형추.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자,